네, 안녕하십니까, DFN입니다. 그 이전 시간 그 강좌들 통해서 어떤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 텍스트의 컬러라든가 그라데이션이라든가 뭐 이미지 매핑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폰트를 가공을 해서 어떤 그냥 기본적인 하얀색 컬러의 자막이 아닌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 좀 완성도를 높인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봤었는데요. 그 이제 중요한 게 현업에서 뭐 가장 많이 쓰는 사실 폰트야 하얀색 그 컬러의 이제 일반 자막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폰트를 가공을 해서 그 상당히 보기 좋은 폰트를 만들었어요. 만들었는데 그걸 한 번 쓰고 버리기는 이제 아까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그 일반 보도 같은 경우 그 하얀색 그 단색의 자막을 보통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은 폰트를 사용하게 되고 많은 종류의 자막이 만들어지고 그 자막들이 또 일반적이지가 않아요. 이제 다 데코레이션이 되고 뭐 익스트루드가 들어가고 아웃라인이 들어가고 섀도우가 들어가고 이제 각각 그 폰트들에 대한 그 제작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거죠. 이제 그래서 라이브러리 기능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은 그런 객체들 자막이든 이미지든 뭐 다이어그램이든 관계없이 한번 그 사용했던 것들을 앞으로 차후에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경우에 다시 제작하지 않고 빠르게 그 소스들을 찾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그 라이브러리 기능입니다. 오션AI에서 라이브러리 기능도 이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 폰트에 대한 라이브러리,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 이미지에 대한 라이브러리, 그 다음에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맵이라든가,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이미지들, 뭐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미지들에 대한 그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다 그 사용 가능하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. 자, 간단하게 그러면 텍스트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냥 처음에 기본적인 그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 쪽에 보시면 이제 UI는 약간 틀릴 텐데 보통 컷과 레이어와 맵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렇게 네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레이어 구성을 좀 바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밑에 보시면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, 맵 라이브러리와 그냥 라이브러리의 차이는 뭐냐면은 맵 라이브러리는 주로 컬러와 이미지에 대한 라이브러리고 그 일반 라이브러리는 그 뭐 도형이라든가 폰트라든가 폰트의 종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포함이 되어 있는 정보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. 자,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라이브러리가 세 개가 있는데 자,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해주게 되면은 다시 이런 폰트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시간이라든가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지가 않은 상태로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죠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폰트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. 현재 오션AI에서 지원하는 그 모든 라이브러리 그 기능의 개수, 저장할 수 있는 개수 단위는 그 최대 300개까지 다 지정을 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300개의 라이브러리를 각각 저장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, 자, 지금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를 찍게 되면은 텍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텍스트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열리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, 자, 이미지를 그 클릭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텍스트에서 이미지 라이브러리로 변경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미지인 경우에는 또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.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저장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들이 그 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변하게 해주는 기능이 이제 이미지에 대한 라이브러리. 텍스트는 텍스트 정보로 바뀌고요. 자, 그러면 그 이 라이브러리와 맵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글씨가 있어요. 아무것도 없는 이제 어떤 스타일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하얀색의 글씨인데, 자, 이 경우에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갖다가 추가를 해줄게요. 추가를 했는데 두께를 조금 키우겠습니다. 자, 아웃라인이라는 그 부분이 이제 하얀 그 파란색 부분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
두터운 어떤 글씨가 됐는데, 자, 이 아웃라인에 대한 부분에 컬러를 갖다가 변경할 수가 있죠. 변경할 수 있고, 마찬가지로 이전 그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텍스처를 넣어주거나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이미 등록이 된 라이브러리를 갖다 사용할 경우에 이제 그때 맵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이런 이미지 매핑 소스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적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각각 그 저장된 라이브러리로 그 글씨에 매핑 처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폰트를 라이브러리로 저장하겠다. 그럴 경우에 자, 밑에 라이브러리에 이제 그 인서트 부분을 갖다가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됐어요. 자, 이것은 그 SJ 그 이 문자에 대한 그 폰트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백백이라는 거는 사이즈에 대한 정보, 그 다음에 그 뭐 랩트 어떤 정렬에 대한 것과 커닝 값 이런 정보들이 다 같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라이브러리로 저장한 그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큰 폰트인데, 자,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 이제 다른 그 대상에 가서 그 라이브러리를 적용시켜 줄 경우에는 그 크기와 폰트와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라이브러리가 작동하는 그런 규칙입니다. 일반적으로 가장 그 많이 활용이 되는 그 라이브러리 기능 중에 뭐 이런 그 이미지라든가 이제 어떤 컬러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특히 컬러 부분을 좀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 라이브러리 기능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그 항상 그 컬러가 정해져 있는 그 자막 같은 경우에 그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이 그림 계통을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하나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 컬러를 등록을 해주고, 자,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컬러들을 등록을 해줍니다.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 이전 컬러가 필요할 경우에 이전 컬러 값이 필요할 경우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그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이런 스포이드가 나와서 지정한 곳의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F4를 꺼주게 되면 이제 해제가 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뭐 컬러 이 차트를 보고 컬러 판넬을 보고 정확한 그 컬러를 비슷한 걸 골라낼 수도 있지만, 정확한 걸 위해서는 그 등록된 컬러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그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컬러를 신속하게 그 사용할 수 있다. 이제 이런 점이 어떤 라이브러리 기능의 좀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